기초수학 지도 방법 2에서는 수감각 신장을 위한 수세기, 덧셈, 뺄셈 지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 방법은 이와 같은 수카드를 책상 위에 펼쳐놓거나 또는 수카드가 자석이라면 칠판에 붙여놓은 후 선생님이 부르는 숫자를 학생들이 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손으로 가리키는 숫자를 읽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수세기는 숫자와 수량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수세기를 지도할 때는 바둑알을 늘어놓고 몇 개인지 말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장 끝의 수가 전체의 수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활동이 익숙해졌다면 다음으로 점카드를 보고 수를 말하게 하면 됩니다. 또한 숫자 카드를 제시하고 연결수 모형으로 수량을 나타내거나 숫자 카드에 맞게 손가락으로 나타내보는 방법으로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세기입니다. 순서대로 세기는 표를 활용하여 지도하면 좋습니다. 먼저 바로세기인데요. 바로세기로 지도할 때는 1에서 10까지 세거나 21에서 30까지 세어보거나 또는 10씩 커지는 수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수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세어보는 경험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도 세어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표를 활용하여 홀수나 짝수를 찾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규칙성을 발견하면서 수세기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연결수 모형을 활용하여 10씩 커지는 수를 순서대로 세어보는 지도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연결수 모형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연결수 모형은 기본 단위가 10이므로 학생들이 10이라고 하는 수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좋습니다. 10, 20, 30, 40 이와 같이 10씩 커지는 수를 100까지 한번 세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도가 되었다면 반대로 10씩 작아지는 수를 세어보는 지도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묶어세기입니다. 묶어세기는 궁극적으로 10개를 단위로 인식하는 지도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3개씩 또는 4개씩 또는 5개씩 세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최종적으로는 10개를 한 묶음으로 인식하여 수를 세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수감각 신장을 위한 기초수학 지도 방법 덧셈입니다. 덧셈에서는 학생들이 덧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들어 책상 위에 빨간 구슬이 7개 있었는데 파란 구슬 2개를 더 주면 구슬이 모두 몇 개인지, 또는 파란 구슬 2개와 빨간 구슬 7개가 책상에 있다면 모두 몇 개인지와 같이 구체물 등을 활용하여 덧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교환 법칙에 대한 지도도 필요합니다. 빨간 구슬 7개와 파란 구슬 2개를 모두 합친 개수와 파란 구슬 2개와 빨간 구슬 7개를 모두 합친 개수가 같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식으로 나타낸 7 더하기 2와 2 더하기 7은 같다는 것을 알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성급하게 숫자와 기호를 이용한 지도보다는 교환 법칙의 상황을 다양한 구체물 이용한 세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덧셈 전략으로 모두 세기입니다.
모두 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를 하나하나씩 세는 건데요. 학생들이 6 더하기 3 덧셈을 해결할 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6개의 점이 그려진 그림을 제시해서 더하는 수만큼 점을 그린 다음 모두 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6개의 점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점을 하나, 둘, 3개를 추가하여서 모두 세어서 6 더하기 3의 값이 구라하는 것을 알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려보거나 바둑돌을 이용해서 직접 놓아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세기를 활용한 덧셈 전략입니다. 숫자와 점을 함께 제시하여 앞수부터 도형의 개수만큼 이어세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산의 바탕은 수세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수세기로 덧셈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5 다음으로 이어센다면 점의 개수가 4개이므로 5 다음에 6, 7, 8, 9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수의 도형의 개수만큼 이어세는 지도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큰 수의 도형의 개수만큼 이어세는 지도에서는 수와 점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먼저 비교를 하게 합니다. 5와 점 4개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큰 수는 바로 5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큰 수의 도형의 개수만큼 이어세는 이어세도록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10 만들기 전략입니다. 10 만들기는 10을 만든 후에 더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인데요. 기준수 10을 활용한 전략으로 점카드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확인할 때 학생들이 6 더하기 7의 개수를 화면에 보이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다음에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모두 세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기준수 10을 만들어서 전체의 개수를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6개에 4개를 옮기든 또는 7개에 6개 있는 3개를 옮겨서 학생들이 10으로서 인식을 한 후에 6 더하기 7의 덧셈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을 만든 후 더하기 전략을 바탕으로 덧셈식을 해결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2 더하기 4 더하기 8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2와 8을 10으로 만든 후에 4를 더해서 해결할 테고요. 그리고 6 더하기 7 더하기 4라면 6과 4를 더해서 10으로 만든 후에 나머지를 더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이처럼 10을 만드는 경험, 기준수 10을 만드는 경험은 이와 같이 덧셈 전략으로도 연결이 되므로 학생들에게 수 10이라는 인식에 대한 지도는 충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배 지식을 활용한 전략을 활용한 지도도 가능합니다. 예로 들어서 손가락을 활용하여 1 더하기 1은 2이므로 우리가 1 더하기 2 문제를 해결할 때 1을 바탕으로 1 더하기 1은 2이므로 손가락 1개를 더 펴면 몇이 되는지 물어보며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으로 1 더하기 1부터 9 더하기 9까지 전체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2배 지식은 이와 같은 레켄렉을 활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배 지식을 활용한 지도도 가능합니다. 예로 들어서 5 더하기 6이라고 하면 5와 5는 10이므로 이 중에서 구슬이 하나가 더 추가된 값은 11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덧셈 전략 가운데 더하고 빼서 풀기 지도 방법입니다. 이 전략도 10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예로 들어 5 더하기 9라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9 대신에 5와 10을 더한 후에 1을 빼서 값을 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1부터 20까지 적힌 표를 제공하여 지도하신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수감각 신장을 위한 기초수학 지도 방법 뺄셈입니다. 뺄셈도 학생들이 뺄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구슬이 모두 9개 있었는데 파란 구슬 2개를 친구에게 주면 구슬이 몇 개 남는지, 또는 파란 구슬 4개와 빨간 구슬 7개를 비교하여 어떤 구슬이 몇 개 더 많은지와 같이 다양한 구체물을 활용한 세기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뺄셈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뺄셈의 상황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구슬 7개가 있었는데 구슬을 몇 개 더 주니까 모두 9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준 구슬은 몇 개일까요? 덧셈이지만 뺄셈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슬 9개에서 몇 개를 빼니 4개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뺀 구슬은 몇 개일까요? 와 같이 뺄셈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뺄셈 전략입니다. 뺄셈 전략의 지도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지우면서 덜어내기 뺄셈 전략 지도 방법입니다. 6 빼기 3의 경우 6을 나타낸 수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3만큼 덜어내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빈 수판에 바둑돌을 올려두고 실제로 바둑돌을 빼면서 지도하거나, 또는 6만큼 그린 후 빗금으로 지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뺄셈 전략 지도로 거꾸로 세기입니다. 수세기를 활용한 방법으로 만약 뺄셈 4 빼기 1이라면 그림 또는 바둑돌로 4만큼 제시한 후 4에서 1만큼 거꾸로 세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4 빼기 1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에게 6 빼기 1 또는 7 빼기 1, 8 빼기 1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꾸로 세기 뺄셈 방법이 익숙해지면 수직선을 활용한 지도도 가능합니다. 8 빼기 1이라면 수직선 8에서 1만큼 거꾸로 세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뺄셈 전략으로 세며 더해가기 뺄셈 전략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직선을 활용한 지도 방법인데요. 7 빼기 5를 세며 더해가기로 해결한다면 5에서 7이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앞으로 가야 하나요? 바로 2만큼 앞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7 빼기 5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 방법은 또한 수의 관계를 활용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이 되도록 갈라서 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 방법을 활용한다면 12 빼기 3을 갈라서 빼기로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2를 10과 2로 갈라서 나타낸 후 10에서 3을 빼면 되겠습니다. 10에서 3을 빼면 7개가 남고, 그리고 남은 2개를 더하면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셈과 마찬가지로 10을 활용한 전략으로 수색이나 연산 모두 기준수 10을 학생들이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의 보수를 활용한 손가락 덧셈 구구 지도 방법입니다. 10 빼기 2의 해결은 손가락을 10개를 모두 편 후 손가락을 2개 접으면 남은 손가락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세어보면 몇 개인가요? 8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10 빼기 3의 해결은 손가락 10개를 모두 편 후 3개를 접으면 남은 손가락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서 확인하는 지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빼고 더해서 풀기입니다. 이 전략도 10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1 빼기 9라면 9 대신에 10을 뺀 후 1을 더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덧셈의 지도에서 다루어 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1부터 20까지 적힌 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지도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수학 지도 내용 및 방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교사가 알맞은 도움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할애살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